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오늘 보이시죠? 예, 옆에 해방 이후 가장 유머 있는 정치인 MB 저격수, 국민 깔때기, 댄디 좌파, 예, 그리고 예언 적중률이 높은지 낮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이상하게 인정받는 도사, 봉도사.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슈 오도독에서. 예, 정봉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생각해보니까 그 관련된 그 사건들은 완전히 지금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완전히 클리어하게 정리됐는데, 예. 참나 프레시안이 이제 뭐 얘기 좀 해도 되는 거죠? 잠깐 하십시오. 예. 예. 뭐 저도 이거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 프레시안이, 이게 이제 사건 자체가 프레시안이 명예훼손, 무고,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붙은 거거든요. 예. 대법에 완전 무죄가 확정이 되니까 마치 그 명예훼손과 무고는 무죄가 됐는데 송초행 그냥 남아있는 것처럼 슬그머니 그렇게 기사를 써요. 근데 이게 대법 예. 그 판결과 1, 2심 판결이 뭐라 그랬냐면 명예훼손과 무고를 따져보려면 성추행이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그 성추행이 없었다 그래요. 대법원 판결에. 1심, 2심 대법원 다. 1심, 2심 판결에. 그 대법원이 그렇죠. 상고 기각이니까 그렇게 자세히는 안 쓰지. 예.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자세히 예. 안 쓰죠. 너무 정확하게 하시네. 예. 그냥 기각이에요. 예. 근데 기각인데 2심 판결에서 뭐라 하냐면 1심 판사 여자, 여성분, 예. 2심 판사 여성분. 아니,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 문제 심각하게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더 집중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전제가 성추행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예. 성추행이 없었다. 그럼 그 기사를 그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그 웃기는 사람들 근데 억울하시겠네요, 사실은. 이 부분은. 아니, 저는 뭐 개인적으로 평생 정치하면서 14년 ton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언론이란 타이틀을 두고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예. 예? 우리 우채 기자님도 기자 생활 오래 하셨지만 예. 간혹 마음속으로 그 법으로는 위반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있죠. 예. 제가 MB 때문에 2012년에 감옥 가갖고 365일 중에 한 250일 동안 눈물이 나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양심이 걸렸던 것이 마치 세월을 되돌아가듯이 계속 역순이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잘못했을 때까지 딱 가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멈추더라고. 아휴, 정말. 근데 이게 사람이 반성을 할 줄 알고 살아야지. 예. 예. 고난의 연속이신데 요즘 저 열린민주당 당원으로만 지금 계시는 겁니까? 정계 쪽 인사분들이랑은 어떤 접촉을 하십니까? 유시민 이사장이랄지. 그 유시민 이사장은 좀 오래전에 통화 한 번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분들 뭐 계속 만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선 국면이 되고 그러니까 저를 찾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 왜냐하면 예. 아니 뭐 대선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예.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원래 60년생인데 정치를 못한 게 MB 때문에 10년. 그렇죠. 거짓말 미투로 걸려서 4년. 그게 14년이에요. 예. 이제 그걸 빼면은 73년생이 되는 거거든요. 73년 정치 신인이다. 예, 73년 이제 소띠인데 예.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체 운동한다고 공부를 안 했어요. 예. 그것도 한 7년 빼니까요. 예. 고등학교 4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7년 빼는 거예요. 예. 7년 뺐더니 80년 원숭이띠예요. 이런 계산법이 있군요. 그럼요. 예. 아니 우리 최 기자님도 살면서 예. 허투루 순삭한 그렇죠. 허투루 보낸 세월을 빼야 돼요. 허투루 보내지는 않았는데 저는 돌아놓고 보니까 예. 가족들한테 그 어떤 뭐 사랑을 주지 못한 시간이 한 10년 돼요, 저도. 그럼 빼야 돼요. 그거 수면 동안 다시 네. 그리고 이제 예. 막 비주얼도 가꾸고 예. 몸도 가꾸고 지금 식스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낫죠. 지금.
살벌하죠. 이제 지금은 예. 인간 병기가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14년 동안 나름대로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제 방송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에서 계속 나무만 보고 있었고 나는 안과 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숲을 보는 눈이 좀 생겼으니까 이번 대선에 자기들한테 어떤 도움을 달라고 하면서 뛰는 주자들이 많이 그 러브콜을 던지죠. 누가 접촉합니까?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접촉을 합니다. 대부분이? 예. 그러면 민주당 주자들입니까? 다 민주당 주자들이죠. 민주당 주자들. 예. 우리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 세 분 중에서 윤석열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윤석열은 아니고. 예. 윤석열은 아니고. 근데 윤석열도 좀 보자 그러면 볼 생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예. 농담 아니라 솔직하게 제 눈에 대충 좀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김동연 저분까지 예. 포함이죠. 접촉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내가 했는지 저쪽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김동- 조국하고는 워낙 친하고요. 조국, 아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여권의 3명의 주자, 박용진 의원까지 포함하면 4명인데, 박용진 의원은 접촉 안 했죠.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거기는 안 했습니다. 거기는 안 했고, 예. 그러면 3명, 예, 3명은 누군지 아시죠? 이재명, 그게 다는 아니고 예, 대부분. 대부분. 3명 중에 대부분이면 2명이네. 예. 그렇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측에서도 접촉이 왔다. 주로 뭘 물어보는 겁니까, 그러면? 뭘 도와달라고 한달지? 대선 뛰는 사람들은요. 예. 질문이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줘? 아니요. 그러면? 선문선답으로 한복판에 바다 한복판에 질문을 던지듯이 툭 던지죠. 그리고 자기들도 간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 내가 어느 정도 유권자 표를 얻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계산인 겁니까, 그러면 그게? 해답을 다 못 찾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정세균, 이낙연 대표는 총리는 정세균 총리는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고, 예. 이낙연 총리는 지지율이 높았다가 떨어지고 있고, 예. 거기서 좀처럼 반등을 못 하고 있고, 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 1등을 달리는데 이 구도로 민주당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가장 궁금한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른바 이제 세간에서는, 예. 여론에서는 뭐, 친문 세력이 민주당에 아직 강고해서, 예.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뭐 대통령 후보가 되기가 힘들 것이다. 되더라도 민주당이 상당히 적전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보수 언론들에서 이야기하는 시나리오 같은데 예. 그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객관적 사실을 보지 않고 희망사항을 쓰는 기자들이죠. 희망사항이다, 그건. 예, 희망사항이죠. 객관적 사실은 뭡니까? 민주당은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집단이고, 2016년 촛불 이후에 예.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질서와 조직을 갖춘 정당은 민주당밖에 안 남아 있어요. 예. 국민의힘은 다 무너졌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콩가루 정당이 아니에요. 만약 후보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단결하는 힘이 있어요. 후보가 만들어지기 전까진. 후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경쟁을 하겠죠. 그리고 경쟁을 하는 와중에서는 진흙탕 싸움도 하겠죠. 온갖 상대방의 개인적인 비리까지 들춰내겠죠. 그때도 그랬으니까. 그럼요. 12년 뭐 17년. 그러니까 네. 적보다 더 미운 네. 동지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17년은 이제 쉽게 이제 문재인 후보로 갔으니까 문제가 예. 없었는데 12년 같은 경우는 그때 아마 손학규 대표도 뛰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뭐 진흙탕 싸움이었죠 그때도. 그런데 그런데 되고 난 다음에는 일사불란하게 또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12년 전보다 지금 이제 또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의 당원이 무척 많이 늘었고 예. 당이 훨씬 더 조직화돼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절대 일은 없습니다. 없다. 예. 이해찬 전 대표가 예.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고 있다. 예. 이건 사실입니까? 그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아니 좀 이제 몰라서 그래요. 예. 그 정세균 총리가 이제 제가 출연하는 한 방송에 네. 오셔서 그거 왜곡된 거다, 와전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해갖고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역사가 있는 건데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예.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음. 이재명 후보는 이제 메이드가 됐고 음. 전해철 그 의원이 그때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고 싶어 했어요. 예. 경기도지사. 그래서 이제 그 레이스를 걸었죠. 음. 근데 전해철 돕는 분들이 누구였었냐면 김진표, 박강훈 이런 분이었어요. 둘 다 수원이죠. 예. 그분들이 민주당 경기도위원장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도의원들, 기초의원들 약 90% 이상이 전해철 후보한테 딱 줄을 서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민주당 경기도당 그 위원회가. 예. 그럼 그 현역 의원이든 아니면 후보든 그 전해철 의원을 돕는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김진표, 박강훈 이 의원들이 두 분이 경기도당을 그 장악하고 있는데 예. 경기도의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기다 밑보이면 내가 공천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거 있었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예. 기억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그 당시 당대표였었나요? 당시 당대표 아니었죠. 당대표 아니었었는데 이제 2018년 8월에 선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이해찬 당의 원로로서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당이 한쪽으로 확 쏠리고 예. 이러다 당이 반쪽난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좀 저 이재명 우리 당의 저분도 자산인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해갖고 이제 당시 이해찬 총리의 오랫동안 그 보좌 보좌 역할을 했던 이화영 의원을 그 보냈어요. 그렇게 된 스토리구나. 그러면 이걸 얘기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 팩트가 있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지금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화영 지사 가서 열심히 도왔고 그리고 이제 평화부지사도 했죠. 맞아.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연이돼서 이해찬 총리 대표 입장에서는 그 이유도 보니까 뭐 일도 잘하고 기본소득 문제 갖고 자기 소신 있게 경기도민들에게 많은 사랑도 받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깝게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이 히스토리가 있네. 요즘 갑자기 어떻게 된 게 아니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는 그때 연이돼갖고 이재명 지사를 당연히 도울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이화영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해찬 그 대표하고 아주 막역한 관계고. 그게 메신저가 되는 거구나. 브릿지가 메신저가 왔었겠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 그 캠프에서 저는 이화영 의원이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지상정이 있는 건데. 예. 자연스럽게 이재명 지사에게 마음이 제일 가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게 와전됐다라고 하는 그 말도 저는 정세균 대표의 희망사항이 아니었겠느냐. 예. 그리고 이해찬 대표에게 이재명 돕습니까? 그러면 누가 될지 우리 당 후보가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내가 돕습니다. 이럽니까? 그렇겠네요. 그렇게 얘기 못 하죠. 저도 여기서 그럼 이해찬 대표가 지금 이재명 지사를 공식적으로 돕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겠습니다. 예. 그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속마음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전사로 보게 되면 이해찬 지사 마음은 한 90% 이상은 이재명 지사에게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네요. 예. 예. 민주당 내 그러면 대선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과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따로 가는 겁니까? 당신과 민심이 달리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정세균 총리 이런 분들이 예.
윤석열 캐릭터다. 음. 윤석열 캐릭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베일에 가려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최고 권력자의 도전하면서 최고 권력자의 칼을 댄 그런 정무적 감각이기 때문에 이분은 뭐 다 검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희망사항이고요. 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면은 탈탈 털립니다. 음. 근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이분들은 이미 십수년간 탈탈 털렸어요. 예. 그럼 더 이상 이 이미지의 그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태로 쭉 메이드 돼갖고 가는 흐름이지. 그 지지율에 큰 변화도 없을 것이다. 큰 이렇게 변화가 지금- 없죠. 이낙연과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들으시면 좀 안타깝겠지만 정점에 있을 때 받았던 지지율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선 레이스 걸면서 뭐 소통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극적으로 반등할 무슨 기계가 또 나올까요? 정점에 있을 때 나왔던 지지율인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40%까지 갖고 있다가 이제 쭉쭉 빼먹었고 이제 한 자릿수 지지율까지 내려왔고, 정세균 총리는 총리에 있을 때도 뭐 한 2, 3%였었는데 그때 가장 국민적 노출도가 많았을 때 아니에요? 혹시 민주당 내 새로운 주자의 가능성. 예. 지난번에 이제 이광재 의원이랑 최경영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김동연 전 부총리 이야기를 하면서 예, 계속 접촉을 본인은 하고 있다. 예, 교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는 절대 안 갈 것이다. 예. 본인 판단으로는 이광재 의원은 그러면서 본인과 어쩌면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대선 주자로 나올 수도 있는 것처럼, 이거는 추정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약간 있었어요. 근데 이광재 지사는 지금 대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나가겠다는 거. 예, 본인 나가겠다. 그럼 김동연 부총리가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레이스를 걸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 선문선답이죠. 서문선답입니까? 예. 김동연 전 부총리는 뭐 책도 출간한다고 하고 지금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예. 명확하게 나간다 안 나간다는 말은 없었지만 뉘앙스로 나갈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전 처음 그분 얘기 나왔을 때 저분이 관료로 저렇게 오래 계셨는데 이 험난한 정치판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번 나이는 좀 있으시더라고. 이번 레이스 근데 뭐 바이든 보면 아직 한참 어린 거고, 이번 레이스에서 뭐를 어떻게 할까? 예. 근데 여기저기서 솔솔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들여다봤더니 주위에서 평은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아니 접촉도 아까 조금 있다고 말씀하셔서.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주위 알아본 사람. 거죠. 예. 봤는데 평도 좋고.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평 좋은 사람이 우리 그 최 기자님도 평 좋으면 대선 나갑니까 바로? 저는 평이 별로 안 좋아서. 예. 네, 근데 전혀 상관은 없죠. 근데 그래서 이제 예. 저는 이광재 의원이 예. 김동연 부총리 얘기를 왜 꺼낸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한테 도움이 되라고 꺼낸 건지, 아니면 정말 저분더러 국민의힘 가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근데 그분은 이 정부의 부총리를 했지만 또 박근혜 정부 때도 관료로 생활을 하지 않았나요? 원래 뭐 원래 예. 그 보수 쪽이라고 그 봐도 무방한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또 몇몇 의원들이 자기들도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뭐 그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에서 부총리를 했으면 바로 막 민주당이 후보가 돼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그분이 자신의 그 소신과 정치적 성향의 국민의힘과 안 맞으면 안 가는 거고. 근데 부총리를 그만두고 만약에 민주당 활동을 좀 하고 싶었으면, 민주당이 좀 이렇게 또 대선도 나가고 싶고 그래서 민주당 입당을 하고 민주당의 원로들하고도 좀 이렇게 접촉을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영입한다거나 그럴 대상은 아닌 거네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예. 민주당은 지금 무척 배부른 정당이 돼 있어서 누굴 영입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도 많고. 그러면 아니 열린민주당과의 그 통합도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합당도 주저하죠. 예. 주저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당원 당규를 놓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합당을 하는 경우도
탈당을 해서 나간 사람들은 그 선출직에 나갈 때 25% 감점, 자기가 얻는 득표의 25% 감점을 주겠다. 아니, 합당을 하면서 그쪽 당원들에게 감점을 주겠다. 그러면 그 합당을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거 딱 겨냥한 게 접니다. 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냐면 탈당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반 당원들이 탈당해갖고 다시 그 합당해갖고 복당이 합쳐지면 그분들 뭐 출마 안 하면 감점이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 상관없죠. 있어요? 딱 저를 겨냥한 당원 단계. 아니 그럼 그런 당원 단계를 만들면서 합당을 하자 그러면 합당이 됩니까? 지역 당협위원장 딱 겨냥한 거네. 아니 예. 부부가 이혼을 했다가 예. 재혼하면서 야 너 그 갖고 있는 재산 나한테 다 내놓지 너 그 아무 권한 행사하지 말겠다고 하면서 백기 들고 들어와. 이런 누가 그 재결합을 합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후보를 영입할 생각도 없고요. 예. 자신들의 세를 외연을 확장할 생각도 없는 배부른 정당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진 겁니다. 근데 재보궐선거에서 지고 왜 졌는지를 몰라요. 이 상황으로 대선을 만약에 한다면 예.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본인들이 제일 잘할 거요. 무척 위험한 상황이 돼 있죠. 무척 위험한 상황이다. 예, 그리고 예. 그 국민의힘에서 불고 있는 이준석 돌풍, 김웅 돌풍, 김은혜 돌풍을 그 인물 몇 면이 날 훌륭한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보기엔 별로 훌륭한 사람들 같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젊은 분들이 예. 당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라고 하면서 선언했는데 거기에 당원들이 호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여론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뭐 예. 1등 계속 달리고 있는데 예. 전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분이 조용해 있던 그 바다를 뒤집어 엎은 거거든요. 태풍을 불러일으켰고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고 이제 한바탕에 하면서 이제 예. 생태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초선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바로 그 출사표를 던지고 그렇죠. 무선도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이준석 그 후보. 이준석이요 그러면 또 이제 뭐 말까냐고 이제 바로 또 비판할 것 같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무척 친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그분들이 저분들이 좀 그냥 기성관념에 좀 무모한 거 아니야?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화답을 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완전히 바뀌었는지 정말 체질이 본질까지 바뀌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바뀌고 있다. 그래서 행태를 보면 예. 그 내부의 그 이념이 아니라 형태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진보입니다. 민주당이 보수적 행태고. 예. 안 바꾸잖아요, 민주당은.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말만 하면서 몸은 안 움직이는 반성을 하고 입으로만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이 자기들이 세가 약해서 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세가 약화된 거거든요. 그럼 총선 때 180명을 밀어주던 이 국민들이 떠났잖아요. 기득권화 됐다 이렇게 보세요? 대구도 남았죠. 대구도 남았다. 예.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세력자들이 자기들끼리 또아리 터갖고 그 안에서 그냥 이 권력이 마르고 닳도록 가는 줄 알아요. 예.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아니 보세요. 그 지금 지도부 보면 그 사람들 다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기는 회전문 정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렬한 지금 오늘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계속 얘기해요 제가. 예. 회전문 정당이다. 예.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저도 이제 하도 저분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와 쇄신의 하여간 이미지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저 모습을 배우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미지만 쇄신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 지금 기대를 거는 그 당원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 김은혜 돌풍을 보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선언을 했는데 당원들이 화답을 하잖아요. 그 당원들의 마인드가 어디에 가 있고 당원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면 그 당원들의 집합적인 의지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쇄신을 해라. 예. 쇄신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주겠다. 이런 거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아니 이준석 그 무선에 중진하고 하는데 이 돌풍이 안 보이나 봐요. 이준석 돌풍이 불어서 지금 불고 있죠. 불어서 당대표가 되는 것과 예.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SNS에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계파 정치 운운했단 말이죠. 예. 그걸 이제 이준석, 김웅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인데 물론 저는 거기에 관해서 또 이준석과 김웅도 반박을 했고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기사를 못 보고 이제 오늘 그 최 기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나경원 후보가 출마하면 무조건 되는 상황이었죠. 출마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출마했잖아요. 예. 근데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극약 처방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극약 처방을 한 건데 저는 저거 위험한 지금 예. 그 국민의힘 당원들을 보면요. 위험한 수를 둔 거예요. 저게 우리는 계파가 존재하고 있고 나는 그 계파와는 관계가 없고 그러면 나는 그 계파하고 관계가 없나 난 또 다른 계파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본인은 무계파라고 주장하잖아요. 무계파도 계파네요. 아, 무계파도 계파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력 간 갈라치기 하는 이런 모습이 예. 전 역풍이 불 것 같아요. 역풍이 불 것이다. 예, 역풍이 불 것 같고 오히려 네. 이준석 후보의 돌풍에 오히려 오히려 더 도움을 된다? 부추기는 더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경원 후보도 이준석을 보고 김웅을 보고 김은혜를 봤는데 그분들이 표가 나오는 그 밑바닥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예. 그분들 안에서 나무만 보고 있는데 예. 나는 밖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숲이 보이는데 안에서 나무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준석이 인물이 훌륭해서 이 지지가 나오는구나? 근데 저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유승민 인턴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고 유승민 계로 알려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유승민 대선 후보를 지지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당원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고 당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유승민에게 유리하게 당을 관리할까요? 그럼 그 당은 망하는 정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스스로가 너무 갇혀버린 거죠. 과거의 가치관으로 본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요즘 뭐 좀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 꼰대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기성 세력화되어 있고 기득권화되어 있는 나경원 후보처럼 보여요. 느낌이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아니 네.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저는 모르겠는데 느낌이 느낌이 그렇다. 느낌이 근데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나쁜 말들이 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도니까 오히려 되는데 유리하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그 물결을 봐야 되는 것이 예. 예를 들어 한 나라가 혁명이 일어났고 그 혁명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게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그 지도자의 철학에 동의하는 민중 대중이 힘이 있을 때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지금 미얀마를 보세요. 그 군부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계속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혁명이 성공하든 쿠데타로 불발로 끝이든 어쨌든 그걸 지지하는 세력을 봐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준석 돌풍은 이준석이라고 하는 개인의 인물이 아니라 그 시기에 맞게 시대 정신에 맞게 적게 출마했다라고 하는 그 장점밖에 없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는. 그거를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거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절절한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의도가 있었고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그 나와 집사람을 빼고는 다 바꿔야 다 된다라고 바꿔야 하는 되겠다. 그러한 변화의 의지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래서 제가 행태는 혁신과 변화자라고 하는 게 진보적 그 행태 아니에요? 예. 그 행태는 그쪽이 진보가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준석을 보지 말고 이준석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우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내부의 흐름은 도대체 왜 이런가? 그럼 나경원 의원도 그 흐름을 잡으려고 노력해야죠.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 내부에 불고 있는 새로운 시대 정신인 거거든요. 시대 정신을 쫓아가지 못하는 지도자는 성공 못해요. 그러면 정봉주 의원님은 이준석 그 전 최고가 될 예. 거라고 보세요? 일단 먼저 된다? 봉도사의 의견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도 사실은 얕은 수죠. 그렇게 보는 게. 예. 근데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 돌풍이 한두 명의 개인기로 일어나는 돌풍은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흐름이 형성이 되어 있다.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은 쇄신과 변화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예. 그런 어떤 플러스 이미지가 이번에 충분히 들어왔다. 예, 그 이상인 거예요. 그 이상이다. 예, 그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돌풍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준석 당대표가 되는 상황에 올 수 있을 가능성이 5분 응선을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당대표가 됐을 때 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원심력과 구심력 이야기 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가 이제 방송 활동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반박은 많이 했지만 예. 당대표로서 중심을 잡고 구심력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관한 혹시 당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면서 원심력이 작용해서 막 뿔뿔이 흩어지고 당대표와 원내대표 또는 뭐 다른 중진들 간에 이견이 나오고 이러면은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걸 불안해하는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준석 김웅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위원장 모셔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당대표가 되고 예. 선대위원장을 김종인 위원장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예. 나는 사실 지금 우리 그 아주 그 영특한 친구니까 예. 지금 최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당 그 지도부가 되고 우리 당의 혁신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당대표 출마했지만 당대표로서 나는 경륜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의 최선의 역할을 하고 이제 대선 체제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권한을 김종인 후보 중심과 예. 선대위원장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면요. 그러면 완전히 멋있게 되겠지. 하면요. 예. 그럼 민주당이 거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 제 머릿속에는 민주당 필승의 카드가 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당신들은 그렇게 바뀌어라. 아니, 민주당 필승의 카드는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예. 그 아주 깔끔하게 시원하게 그쪽 그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렇게 되면 예. 제가 보기에도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되게 바람이 불죠. 진짜 바람이 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예. 그러나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추천하되 한 가지다가 전제 조건을 걸어야 되겠다. 예. 김종인 위원장과 중진들과 충돌이 많이 있었는데 전권을 주되 중진들도 대선 선대위 조직에 상설로 중진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 예. 그래서 컨설팅 그룹을 만들겠다. 이거 공식화시키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네요. 이준석 후보 아마 이거 들으면 아마 그대로 써먹을 건데. 아니 친하시다니까. 예, 아니 방송 이게 왜냐면 그럼 이게 저만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의도의 나름대로 이 책사들이 해외자 되는 건 전혀 이런 얘기 없습니다. 정말 인사이더들만. 책사들이라고 하는 자칭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각할 법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첫 손가락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첫 손가락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제가 이제
그 스스로 정치 8단이라 그러거든요. 예. 9단이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니까. 책사중 원탑은 현존 예. 원탑. 일타. 예, 일타. 일타. 예, 일타 쪽집게 책사. 예, 봉도사님인 걸로.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충돌을 했잖아요. 그 원로들하고 예. 중진들하고. 근데 중진 위원회를 딱 만들어서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누가 후보가 돼도 우리가 대선 되더라도 이기더라도 정부 구성할 때 저 중진들의 입김이 다 먹히는 거야. 아, 그러네요. 그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예. 아, 그럼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할 역할이 있으니까 서로 간의 목소리를 좀 낮추겠죠. 야, 화합의 이게 틀을 만들려고 하겠죠. 미국의 상원의원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구나. 예. 그리고 그럼 뭐 자기가 직접 장관 가기엔 좀 원로다 싶으면은 자기가 추천한 누구를 또 장관으로 보내서 예. 같이 합심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본인들은 인식상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일부분의 수렴청정을 하고 예. 여전히 정치의 영향력이 남아있으니 그다음에 그게 뭐 중진위원회 이런 식으로 예. 원로위원회 하게 되면 너무 이제 그 구닥다리 같으니까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도 더 목소리 높이지 않고 중진위원회하고도 어느 정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든지 간에 회동을 하면서 얘기를 듣고 한 달에 2번이라든지 야 그렇게 되면 아름답죠, 뭐. 국민들이 보기에 저기가 아주 조직화된 잘 질서 잡힌 안정된 집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얼굴은 젊은 당대표가 있고 근데 예. 그게 이제 그 전제가 이준석, 김종인,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가 전제가 돼야 지금 현재 아니, 나는 지지율로는 난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멀리 자꾸만 그 멀리까지 기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예. 송강호 주연의 기생충을 생각을 해야 돼요. 봉준호 감독이 그랬잖아요. 야, 예. 넌 계획도 다 있구나. 계획한 예. 대로 세상을 흘러가는 거 맞습니까? 계획이 안 되는 계획을 큰 틀을 머릿속에 그려놓되 예. 눈앞에 실현 가능한 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게 계획인 거죠. 그럼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관해서는 사실 호평을 하셨어요. 히틀러 괴벨스 같다고. 누가요? 제가요? 예. 예, 어디에서 그랬나? 아니었나요? 어디서 그랬겠죠. 이제 예. 그거는 뭐냐면 저는 괴벨스, 바뀐 건 아니고요. 예. 괴벨스가 이제 히틀러 이 독재 권력을 만든 장본인 아니에요. 근데 괴벨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 가지 이제 살벌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에게 단 하나의 문장만 줘봐라. 모든 자를 다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맞아요. 그 이야기 했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예, 예. 저는 조국 장관 털 때 보면 그 얼마 전에 또 인터뷰도 나왔잖아요. 사모펀드 때문에 딱 속아내야 되겠다고. 사모펀드는 지금 거의 얘기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무죄가 나왔죠. 다 무죄가 예. 나왔잖아요. 예, 1심에서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보고 꽁은 어디 가고 닭만 남은 것도 아니고 닭 깃털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표창장 갖고. 표창장도 이제 이렇게 가면 거의 무죄로 갑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아직 모르겠고.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상황까지 보게 되면 예. 검찰이 그 1심 때 주장했고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게 안 받아들여졌는데 재판부에서 예. 1심 때 그 변호사들이 주장했던 게 거의 현실로 돼가고 있고 1심 때 압수됐던 컴퓨터 이쪽에서는 포렌식도 못하고 1심 재판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포렌식 해보니까 검사가 이상한 짓을 많이 했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면 그러면은 조국 장관이 어떻게 되냐면 사모펀드 때문에 조국 장관 때 내가 매번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지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언론 기사에 따르면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대선에 나가려고 한다. 예. 아니 본인이 대선에 나가려고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장 그 강력한 경쟁자 가장 깨끗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 통과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중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의심이 가죠. 그렇게. 28개월이 나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의심이 가죠. 예. 의심을 할 수 있죠. 예.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게 명예훼손이 되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 있을 정도인데 사모펀드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잖아요. 그 동양대 표창장은 나오지도 않던 얘기가 사모펀드로 추적을 하다가 결국은 입시1이라고 그냥 막 국민적 그 역적을 만들어놨는데 입시1의 핵심도 인턴 시간을 좀 하긴 했는데 시간을 좀 늘린 것 같다? 그 다음 표창장을 위조를 했다?
근데 표창장 위조한 것도 보니까 최성해라고 하는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사람을 만난 흔적도 있고, 그러니까 최성해 그분이 조국에게 불리한 진술한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황은 있죠. 지금 정황이. 대구 MBC 보도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은 거의 괴벨스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예. 없는 걸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게 뭐 본인이 만들려고 했든지 아니면 검찰의 기존의 행태가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괴벨스한 발언은 그런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예. 6월 11일에 전당대회입니다. 국민의힘.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중앙일보 나온 거 보니까 아마도 6월 11일 이후에 예. 정치 행보, 대선 행보를 할 것 같다라는 관계자의 또 전언으로 이제 나오기는 했어요. 아니, 이미 정치하는 거죠. 지금 이미 정치한다고 봐야 침묵도 발언이니까요, 정치에서는. 예.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나오면 예. 지금 현재 지지율은 뭐 대부분은 1위라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은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위, 2위를 왔다 갔다 1위, 2위를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인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상황이고 지지율을 봤을 때 지지율 선언하면 또 쭉 올라갈 거예요. 선언하면 쭉 올라갈 선언하고 것이다. 움직이면 쭉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상에서 내려갈 일만 남은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탈탈 털린다 그러잖아요. 그 털리기 시작하면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근데 탈탈 털리는데 예. 터는 것을 또 잘 아시겠지만 예. 언론이 보도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 언론은 주로 이제 조중동인데 예. 이미 1인 미디어하고 유튜브, 팟캐스트 이런 1인 미디어 힘이 조중동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지금 않을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중동 쪽은 예를 들어갖고 중도가 그 얘기를 듣고 조중동 견해 쏠린다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 조중동은 예. 원래 있던 보수의 분들이 이렇게 이합집산돼 있다가 다시 뭉치는 힘인 거죠. 그러니까 그 보수 아주 결정적인 그 그룹 내에서의 보도가 있냐 없냐 이런 차이죠. 결국 정보의 유통은요. 결국 어떤 식으로든 다 됩니다. 그럼 탈탈 털리면 윤석열은 지지율이 뭐 막 선언하면 확 올라갔다가 예. 결국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서서히 저는 빠지는 거죠. 그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예. 이 정치가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 정치인들 돈 먹고 감옥 가는 기사가 나오니까 정치인들 못 믿고 뭐 발언 못 믿는다 그러는데 이미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저렇게 털리면서 검증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그 직업군 중에 가장 깨끗한 직업군이라고 전 늘 얘기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공무원들 관료들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국회의원들은 다 노출된 집단인데 노출이 되기 시작해서 예를 들어 그 윤석열 장모 사건, 네. 그다음에 그 재판 두 개 진행되고 부인 사건 있죠? 주판 네. 재판 진행되는 거 예. 지금 언론이 보도 안 하잖아요. 조금씩은 조금씩은 나오고 하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은 그 나오고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자세한 내용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요. 검찰총장 바뀌어야 되면 재판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조중동이 언제까지 보도 안 할까요, 그거를? 어느 순간 그 중에 한 언론사는 돌았을 거거든요. 그럼 그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정도인데 저걸 끝까지 보도 안 할 거야? 예를 들어, 최순실 사건 때 초창기에 보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TV조선과 한겨레가 그 컨소시엄 코퍼레이션 코워킹하는 이상한 상황이 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거 보도 안 하면 특정 놓치는데 우리 독자 놓치는데 시청자 놓치는데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세계 서너 개 언론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데가 균열이 생긴다니까요. 그 어느 한 주자가 우리 보도해야 되겠다 툭 하면 다 안 돼서 야 우리도 이거 괜히 침묵 지키고 있다가 이 독자 다 놓치는 거 아니야? 해. 이렇게 하는 상황이 오겠다는 거죠, 저는. 중간에 낙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낙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낙마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인생 쓴맛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면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플랜 A도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윤석열을 영입하는 게 지지율로는 뭐 제일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김동연 부총리도 사실은 국민의힘 이야기가 김동연 부총리는 이제 안 갈 것 같고요. 안 갈 것 같고요. 예, 이광재 의원이 예. 안 간다면 믿어줘야죠. 예. 최재형이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이, 대선이 무슨 유치원 학예입니까? 자기들 이름 하나 거명하면 대선 후보 툭 대고. 최재형을 국민들이 누가 알아요? 아니 거기다가 저는 이게 자꾸 뭐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감사원장까지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신 감사원장이잖아요. 국물만 나오잖아요. 검찰총장도 정치적 중립인데. 예, 근데 그 사람까지 대통령 후보에 자꾸 놓으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안철수 있죠. 예. 윤석열과 뭐 이제 어쨌든 윤석열이 민주당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요. 예. 끝까지 가능성이 없을까? 저는 뭐 민주당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되면 또 누가요? 윤석열 왜냐면 정치하고 하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예. 아,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하고 손을 안 잡을까요? 잡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아까는 국민의힘의 필승의 카드를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선 후보 한 명만 빠졌어요. 예, 누가 만약에 빠졌죠? 윤석열 전 총장이 중간에 가면서 뭐 낙마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지율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살벌한 집단이거든요. 예. 그 민주당도 살벌한 집단이 그건 뭐냐면 정치 내공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대안이 있을 텐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요. 자신들 주자를 띄우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불쏘시개로 쓸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들을 제가 만나봤더니 예. 윤석열 지지가 고공행진할 때는 윤석열 아니면 대안이 없다 그러다가 재보궐선거 이기니까요. 불쏘시개론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그 이야기 플랜 B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 플랜 B는 그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거명 안 되고 있는 사람 홍준표 있죠. 원희룡 있죠. 유승민 있죠. 오세훈은 왜 거명 안 합니까? 아니 저도 사실은 속으로 예. 오세훈 시장의 지금 최근의 행보는 예. 대선 행보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장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는 굉장히 진중해. 이거는 제가 맞힐게요. 예. 오세훈 시장 분명히 대선 레이스 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2번 예. 다음번이 아니고 2번이요. 그래요. 아니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행동 자체가 예. 굉장히 좀 삼지대로 판단이 되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책과 국민의힘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109명 중에 101명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리고 내가 그 오세훈 할 때 이제 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오세훈 후보 참 불쌍하다. 왜 길을 쓰고 시작하려고 그러냐. 아무것도 못 할 텐데. 김원준 씨 왜 안 잘라요? 자기들이 예산 다 주면서. 대선 아니 근데 자를 그거는 권한은 없죠. 정확히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막상 재단인데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막상 자를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제가 그래서 맨날 주잖아요. 김원준 씨 빨리 자르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난 왜 길을 쓰고 시작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많으니까 거기하고도 일정 정도 정책 코어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상도 해고 타협도 해야 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상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할 게 없어. 그럼 뭐 이런 김에 내치기면 그냥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대선까지 가? 서울 시민 여러분들한테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한 10달하고 그만하면. 본인이 나간다고 그러지 않죠. 옆에서. 당에서 우리에게 주자가 없으니 당신 나가라.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서울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 있는데. 네. 그래도 서울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그 25%이니 양해를 20%니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제스처를 쓰겠죠. 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또 여론조사 돌려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 대선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럼 또 반대가 높으면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반대는 높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선 찬성이 대단히 높았다. 그 불가피하게 눈물을 무릅쓰고 간다. 봉도사님 맞는데 도사? 예. 예. 한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예. 100%예요. 왜냐하면 예.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약해요? 아니 유력한 지지율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 오세훈한테 러브콜을 안 하죠. 오세훈도 지금 러브콜 오지 않으면 안 갑니다. 그렇겠습니다. 근데 그 세 후보가 안 뜨고 예. 윤석열도 바뀌었는데 안 뜨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네. 그럼 오세훈한테 러브콜을 던지겠죠. 이 정치적인 셈법이 참 그렇군요. 만약에 아까 그 민주당 필승카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런 모든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잘해. 예. 지금 이렇게 쇄신과 변화를 잘해서 이준석 대표의 김종인 선대위원장 예. 이렇게 쭉 했어요. 예.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 되면 이제 그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이제 6분 응선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6분 응선을 넘어갔다. 예, 그렇게 돼버리면 그럼 결국 이제 그 이쪽은 40% 가능성 갖고 이제 배팅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민주당은 10%가 돼도 별로 배팅할 생각이 없어요. 배팅할 생각이 없다. 배팅할 민주당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 기득권을.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민주당 의원들 이 얘기 들으면 이제 그냥 쌍욕을 하면서 절대 정봉주 민주당이 못 오게 하라 이제 이럴 텐데 예. 혹시 예. 대선에서 지면 민주당이 망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국회의원 임기가 한 3년 더 남았는데. 2년 남았죠. 이제 2년. 예. 2년 남았잖아요. 예. 2년 동안 행정부가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 국회를 그렇게 180석을 가지고 있으면 뺏겼으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별로 없죠. 별로 없죠. 예. 그럼 민주당에서 정치 좀 아는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대선 넘어가면 열심히 하긴 하는데 넘어가도 제대로 할 거 별로 없어. 지금 오세훈 격이죠. 정 당선되자마자 그냥 2년 동안 레임덕이야. 그럼 무능한 정부를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기면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국회의원들은 정치부 출입 많이 해보셨죠? 아니 국회의원들은 또 국회의원들의 이익의 최대 이익은 결국 공천과 그 다음 선거잖아요. 본인이 대통령 될 거 아니라면. FBI에서 30년 이 FBI는 심리학을 무척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든요. 범죄 심리학 이런 걸 연구해요. 그리고 프로파일러 이런 게 시작이 된 게 FBI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거기서 30년 동안 수사관을 하다 나온 사람이 쓴 게 FBI 행동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딱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국회의원은요. 대선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현직에 있으면요. 현직에 있으면 아무도 못 흔들어요. 앞으로 2년 임기 더 남았거든요. 너네가 대선 이겨 너네가 뭐 할 건데. 그렇죠. 180명이에요 이것도. 법규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분들은 야당이 되지만 여하튼 국회의원이야. 야당이 돼 있는데 예. 정부가 거기 그 180석을 뺏겨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마음대로 그 예산안을 통과를 시킵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여야가 공존하는 세력을 균형하는 이런 상황이 가요. 어찌 보면 더 이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열심히 뛰지 않을 것이다. 아니 열심히 뛰는데 예. 설사 진다. 그러면 내 기득권을 버리면서까지 열심히 뛸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그럼 필승 전략이 없네. 필승 전략은 제가 전제했잖아요. 민주당으로서는 필승 전략이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필승 예. 전략이 없다. 그러면 저만 갖고 있다. 열린 민주당과 민주당이 함께 가는 게 필승 전략인 건가요? 그거 뻔한 동쪽에서 해 뜨는 건데 그게 뭐 반전이 있어요? 재밌어요? 그건 동쪽에서 해 뜨는 거 보고 예. 1월 1일 전날 하루만 가서 환호하고 있지. 평소에 동쪽에서 했었어요. 이렇게 하진 않지. 동쪽에서 해 뜬다. 그럼 막 동네에서 환호해봐야 사람들이 얼른 112에 신고하죠. 정신 이상자 나왔다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고의 반전의 카드는 뭡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다 버릴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게 반전의 카드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면 금방 이해해서 안 돼요. 정말 얘기해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반만 구체적으로 반만. 반만. 민주당 안에는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는 해법이 없다. 그래서 아까 뭐 열린민주당이 얘기했는데 질탁동기거든요. 예. 질탁동기는 뭐예요? 질탁이에요? 질탁이에요? 질탁. 질이죠. 질탁동기. 안에서 쪼고 밖에서 깨는 거 아니에요? 자, 안에서 쪼는 게 기득권을 버리는 겁니다. 밖에서 깨는 건 기득권을 버릴 때 외부 세력이 힘을 합치려고 하겠죠.
병아리하고 어미 닭이 스스로 이제 동시에 깨야 된다. 동시에 깬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정치에 민주당에 비유해 보면 민주당 안에 있는 분들이 권력자가 돼서 그 권력을 나눠먹는 회전문 권력이 아니고 이걸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은 민주당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데 지금 민주당 주자 중에서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런 위기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다 알아들으셨을 것 예. 같습니다. 저는 알아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새로운 후보가 외부로부터 영입돼야 된다. 아니 그 얘기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예. 뭐 그 듣는 사람도 뭐 이재명을 안 된다 이런 게 아닌데 예. 개인적으로 저는 그 후보들 중에 가장 친근감을 갖고 호감도 갖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호감도가 갖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예요. 예. 왜냐하면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인생 라이프 스토리가 뭐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공장에서 중학교 때 학교도 못 다니고 공장에 있으면서 이 성공 스토리를 쓴 거 보면 그 인생이 멋집니다. 그렇죠. 예, 예. 아주 멋지고 존중받을 만한 삶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험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몸에 이제 이 상처도 나고 먼지도 묻고 뭐 진흙도 묻고 이렇게 된 건데 삶 자체는 그 삶만 그대로 빼내면은 정말 이거 대한민국 그 청소년들이 본받을 그런 삶이에요. 그 멋진 삶이거든요. 저는 예. 그런 삶을 존중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면서 그 먼지 묻고 흙 묻고 그 뭐 변 묻고 이런 것만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본질과 진수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난 정치인들 중에 그렇게 멋진 삶을 산 사람 지금은 잘 못 봤어요. 저를 빼놓고. 예. 저도 정치권에 와갖고 그런 멋진 삶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온도결에. 예. 시련을 받고 탄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재명 지사도 어렸을 때 그 삶의 시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무척 호감을 갖습니다. 근데 새로운 후보는 아니면 예. 그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상황을 민주당이 변했다 이런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상황이 변했다. 예, 민주당이 정말 저렇게 완전히 변했네? 아, 민주당이 변했네. 그럼요. 지금 이준석을 보는 거 자꾸만 이준석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데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화답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화답을 안 해요. 그럼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대선 때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 예. 문재인 대통령을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등을 돌렸어요. 그 사람들이 화답할 수 있는 무슨 시대 정신을 틀을 깬다든지 그런 아젠다를 잡는다든지 이런 거지. 그게 자꾸만 대선을 후보 중심으로 보니까 예.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안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25% 30% 박스권에 딱 갇혀 있는데 이 틀을 깨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걸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 지도부의 혁신이나 당의 혁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예. 지금 민주당이 고루한 기득권 정당 됐다 그러잖아요, 다들. 예.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도 그 최경영의 최강시사 하다 보니까 예. 정치인들을 그 전에는 거의 안 만났거든요. 최강 시사를 하시는 분이요? 최강 시사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그분이었구나. 예. 난 최강욱이 하던 걸 누가 알아? 예, 예. 하다 보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최씨를 고른 거예요? 아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양당 다 예. 조금 좀 고루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게 은어지만 이미 이제 일반화된 용어니까 다 꼰대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라떼는 말에 그런 것 같잖아요. 예, 약간 좀 그래요. 예. 거기서 그나마 제일 신선한 정치인이 정봉주예요. 저도 꼰대라 그러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저도 고루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14년 동안 밖에 있다 보니까 그럼 두 주였는데 골동품이 되거나 여전한 정치신이 되거나 여전히. 그래서 아까 80년생 말씀하셨구나. 그럼요. 이게 다 이어지네. 예. 오늘은 완전히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의 대화 드라마야. 누가 이런 드립을 날리니까 이런 드립 날리지 마세요. 예. 정봉주 대통령 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떤 분이 예. 열린민주당의 그 후보로 나와서 이렇게 민주당하고 합당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 좀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직접 예. 한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그래서 그래서 아까 동쪽에서 해 뜨는데 누가 환호를 합니까? 뻔한 드라마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진짜 감동을 줄 드라마를 만들어라.
민주당도 아니 열린민주당에서 뭐, 김진애 서울시장 떨어진 김진애 네. 의원도 듣기로는 예. 뭐 김진애 의원이 이거 듣고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대선 준비한다는 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열린민주당에서 후보 나와서 민주당 후보를 단일화 해. 그건 누가 감동을 합니까? 어차피 민주당하고 한 지붕 한 뿌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감동 없는 기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감동 있는 기획을 해라. 그렇죠. 감동 있는 기획은 기득권을 버릴 때 나온다. 그럼요. 진정성 있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매 정치 때마다 이렇게 그 숟가락 들미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러면 제가 혹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네. 아유, 내가 14년 동안 밖에서 곰도 100일 동안 쑥과 그 마늘을 먹으면 인간이 되는데 14년 동안 그 쑥과 마늘을 먹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신선이 됐습니다. 신선이. 자주 모셔야 되겠네. 우리 네. 저 정봉주 의원님 자주 모셔서 그 새롭고 아니, 이분이- 신선한 80년대 아니, 잠깐만요. 예, 80년생에 최 씨기 때문에 최강 시사를 맡은 거예요. 그거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아니 뭐 꼭 그런 진행은 거는 잘하시는데 아니 최강 시사 최강욱 의원이 네. 빠졌으면 이름 바꿨을 텐데 왜 최강 시사일까 보니까 진행자가 최모식이야. 예. 그래서 최 씨를 그냥 엉겹결에 또 어디서 발탁을 했구나. 어서 발탁한 건 아니고요. 예. 저도 나름 예. 아니, 괜찮습니다. 예. 아니 제 기사 많이 봅니다. 예. 볼 시간 없는데 그러고 이제 기사하고 좀 이슈가 되는 짤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건 또 열심히 들어요. 예. 그거하고 최경영 최강 시사하고 그 김모 분이 하는 거. 예. 강력하게 안 듣는 건 이제 김어준 씨가 하는 미공을 안 듣습니다. 김모.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이분이 예. 최강 시사를 하는 분이었구나. 예. 반갑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님이셨습니다. 예. 대통령 안 나오신다고 하지만 그건 분명합니다. 이슈 오도독은 자주 나오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자주 나와주시고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최강 다음 시사도 시간에 한번 불러주세요. 최강 시사도 한번 예. 최강 시사는 보통 분은 13분 아니에요. 20분까지 할 수도 있어요. 예, 20분 주문, 한 20분. 6, 7분. 20분 주문합니다. 그 광고 빼면 14분, 15분 아니에요. 10 한 5, 6분. 예. 예. 20분 주문 나갑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진실 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